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하천 생태계를 떠받치는 담수 어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몇 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강과 호수의 건강성은 물론 내륙 어업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생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3월 24일 브라질 캠프그란지에서 열린 제15차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동성 담수어에 대한 글로벌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을 따라 장거리 이동하는 이주성 담수어 개체군은 1970년 이후 약 8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의 붕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 개발로 이동 경로가 끊기고 서식지가 잘게 쪼개졌습니다. 여기에 수질 오염과 남획,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담수 생태계 전체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수 어류는 육상동물이나 해양동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협약 보호 대상에 포함된 담수, 해수어종 58종 가운데 97%가 멸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고 보고서는 기존 보호 대상 24종 이외에도 전 세계 325종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5종으로 가장 많았고 남미와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도 모두 심각한 위험권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은 위기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회유성 어류 20종이 새롭게 확인됐는데 이들 대형 어종은 지역 어획량의 93%를 차지하며 연간 4억 3,600만 달러 규모의 어업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중 도라도 메기는 세계 담수어 가운데 가장 긴 이동 경로를 지닌 종으로 안데스 산맥 상류에서 아마존 하구까지 약 11,000km를 오갑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강이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강은 국경으로 나뉘지 않지만 인간의 개발은 강의 흐름과 생명의 이동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담수어 보전이 곧 하천 생태계 보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식량과 생계,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 공조와 즉각적인 보건 조치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와 공동연구진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는 10년당 약 0.35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상승 속도인 10년당 0.2도에 비해 크게 빨라진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자연적 기후변동 요인까지 제거한 뒤에도 이 가속 현상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논쟁이 이어졌던 온난화 가속화가 이제는 단순한 체감이나 일시적 이상 고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록적 폭염에는 엘니뇨 영향이 있었지만 연구진은 그 영향을 빼고도 장기 온난화 추세 자체가 더 가팔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도 높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확인됐습니다. 가속화 배경으로는 온실가스 누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기오염 저감의 역설적 효과도 거론됩니다. 특히 선박연료의 황 함량을 크게 낮춘 국제 규제로 황산염 에어로졸이 줄면서 햇빛을 반사하던 일종의 가림막 효과가 약해졌고 그 결과 추가적인 온난화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대기질 개선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숨겨져 있던 열이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아졌다는 점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1.5도 경로에 맞추려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약 55%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배출이 이어진다면 1.5도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지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감축, 전력 전환, 산업 수송 부문의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 위기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병력 확보 압박이 대학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입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 운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의 루닌 교통기술대학교에는 최근 군 모병관들이 직접 방문해 무인 항공기, 드론 조종사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지원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대학 측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대학 총장은 수백 명의 학생을 모아 조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일부 발언은 학생들을 겁쟁이로 지칭하는 등 강한 비난을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모집을 넘어 구조적인 징집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비정부 기구는 올해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 입대 유도가 더욱 노골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험 성적이 낮거나 재시험 대상이 된 학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입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학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군복무를 학사제도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주요 대학은 낙제 학생들에게 군과 계약하면 휴학을 인정하고 재적을 유예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업 유지와 군 입대를 맞바꾸는 구조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동원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는 일정 기간 내 신규 입대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며 대학별 할당량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단기간 복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선 배치 가능성과 복무 기간 연장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병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범죄나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강제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추방 대신 군복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대학생과 외국인까지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병력 손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사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서며 우크라이나 측보다 크게 많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숙련 병력의 공백이 커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내부 동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포유류를 무성생식 방식인 복제로만 지속 번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유성생식이 종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20년에 걸친 장기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일본 야마나시대 와카야마 연구팀은 한 마리의 생쥐를 출발점으로 삼아 20년 동안 총 58세대에 걸친 연속 복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체세포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는 핵 이식 기술을 활용해 복제를 반복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복제 성공률이 오히려 상승해 26세대에서 약 15.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7세대 이후부터 성공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57세대에서는 0.6%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결국 58세대에서는 태어난 개체들이 모두 출생 직후 사망하면서 복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DNA 돌연변이의 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대가 반복될수록 유전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쌓였고 세대당 평균 약 70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기 세대에서는 유전자 기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변이가 다수 축적되며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후성 유전체 변화는 세대를 거듭해도 크게 누적되지 않아
복제 실패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성생식의 회복 효과입니다. 복제 개체를 자연 교배시켜 얻은 자손에서는 태반 구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후 세대에서는 건강한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이 축적된 유전적 오류를 일부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는 복제 기술이 멸종위기종 보전이나 가축 생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DNA 돌연변이 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포유류가 왜 유성생식을 통해서만 장기적으로 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이유를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SF 영화에서처럼 동일한 개체를 무한히 복제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명의 지속에는 결국 유전적 다양성과 복구 메커니즘을 갖춘 자연 번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